뭐 일단 국가라든지 지역 이런 거에 대한 집중도는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나.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지금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난해하고, 시장 변동성도 크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굉장히 좀 대응하시기 쉽지 않은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슈들을 한번, 대한전선 이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해상풍력은 늘리고 산지 태양광은 제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체계의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중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세계 분위기도 그렇고 화력 발전 같은 어느 정도의 이제 환경 오염을 주는 것보다는 친환경 발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죠? 친환경 에너지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태양열이 될 수 있고 뭐 풍력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력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좀 테마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키우고 석탄가스 지원은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이게 울산 앞바다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조감도라고 합니다. 이거 이따가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삼성중공, 현대중공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다.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해상풍력 부유체 모델, 삼성중공업은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도 연매출 1조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 쪽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풍력 쪽으로 관심을 좀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풍력 발전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이제 지상풍력이 있어요. 지상풍력이 있고 대한전선과 관련된 해상풍력이 있습니다. 우리 해상풍력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사실 지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사실 잘 맞지 않죠. 왜냐면 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효율이 높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그린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상풍력보다는 효율이 높은 해상풍력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풍력 관련주도 뭐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블레이드라고 하죠. 막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그리고 타워 있고, 그리고 밑에 고정하는 거 있고, 이게 이제 보통은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바다에 세워도 이렇게 빡 박아두는데, 사실 여기서 그냥 뭐 빙빙빙 돌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경우도 끌어다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육지에서 끌어다 쓰는 이걸 바로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죠. 헤이저 케이블. 이걸 이제 대한전선이 하는 건데, 어쨌든 사실 뭐 그냥 뭐 어디 위치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부 구조물 딱 꼽은 다음에 블레이드 돌아가게 해가지고 전선 딱 하는 게 아니죠. 최소 보통 제가 보기에는 진짜 완전 최소 1년이죠. 과연 이 자리가 해상풍력을 하는데 유리한지 혹은 효율이 나는지, 풍향조사하지, 허가받아야 되지, 인허가 시작되죠, 이런 거 따지면은 진짜 인허가 한 개당 2개월에서 뭐 길게는 몇 년까지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어디다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뭔가 눈앞에서 뭐 해상풍력이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거를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해상풍력이 얼마나 발휘가 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나온 것만 보더라도 보조금을 석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 해상풍력에 가중치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뭐 일단 국가라든지 지역 이런 거에 대한 집중도는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부 전력망에 집중을 한다고 했어요. 대한전선이 풍력 터빈과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람갭이 있는, 바다에 꽂혀 있는 바람갭이 있는 육지와 연결하기 위한 이 케이블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이제 대한전선의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해상풍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이거를 또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그 설치할 지역에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지금 울산, 뭐 신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유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뭐 움직임이 있다면 거기에 또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또 관련주가 뭐고, 뭐 사실 해상풍력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또 대한전선 역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600원 가격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켜주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3,000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어림없지 하면서 빼버리는, 여기에 일조했던 게 바로 은행 물량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이 좀 줄었어요. 줄었다기보다는 매도 물량이 일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금 지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 함은 지수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지수가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이 사실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8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죠. 코스피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시가는 다 회복을 해줬어요. 시가 여기였죠. 오르다가 빠졌다가 쭉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대한전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르다가 빠지다 쭉을 못 해준 거예요. 쭉을.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그런 섹터로, 최근에 사실 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섹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킬 구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성장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분야죠. 산업 분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온다면 충분히 대한전선 역시 원래 탄력도 좋았던 친구고, 한번 움직일 때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친구니까 저점 다지는 거 확인하고 은행 물량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확인하고 테마가 붙었을 때 강한 거래량을 수반해주는 그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댓글 보니까 3,000원이 올까요? 3,000원이 올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야 돼요. 3,000원이 지지구간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지구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7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꼴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 혼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영상만 꾸준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못 읽겠다, 어떤 섹터를 관심있게 당장 봐야 내가 좀 가시적인 수익을 얻을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또 허빙레TV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꼴로 진행한 이벤트 꼭 활용하셔가지고 2021년 하반기, 나아가 2022년까지 저희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4-1873으로 회사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대한전선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